14. 아파트 슬라브 속에는 이렇게 많은 배관들이 있다. 211차. 우리나라 아파트 세대수. 우리나라의 총 세대수는 약 2,300만 세대이다. 그중 아파트에서 사는 세대는 53.1%이다. 즉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서 산다. 대부분이 아파트에서 사는 것 같은데 절반밖에 안 된다. 아파트 1,172만, 단독 626만, 연립 다세대 247만. 아파트에 산다는 것은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지만 좋은 점의 대표적인 것은 편의성일 것이다. 언제든 수도꼭지를 열면 나오는 온수, 본인의 의지대로 조절할 수 있는 난방. 옛날에는 이 두 가지가 아파트 편의성의 대표였다. 진화하는 아파트의 편의성. 이 편의성은 계속 발전해서 요즘은 냉방은 물론 인텔리전트 아파트, 스마트홈 시스템이라고 자동 엘리베이터 호출, 보안 시스템, 자동 제어 시스템, 외부 제어 시스템, 전기 중앙 통제 시스템, 소방 시스템, 실내 환경 조절 시스템, 인터넷 시스템, 안전관리, 음식물과 쓰레기 처리 등이 가능하다. 큰 단지에서는 근린 생활시설, 도서관, 놀이방, 경로당, 커뮤니티 센터, 루프탑 라운지 등은 물론이고 피트니스 센터라는 이름으로 헬스장, 골프 연습장, 수영장까지 짓는다. 울산의 한 아파트는 수소연료로 전기와 난방을 하는 곳도 생겼다. 손님이 자고 갈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숙소도 있는데 시골 부모님이 오시면 자신의 집이 아닌 아파트 안의 숙소에서 주무시게 하는 것이다. 점점 서구화되고 있는 시대의 한 단면이다. 전에는 외구에 포포까지 만들었으나 수영장, 포포는 지금은 제대로 운영하는 곳이 적다. 이유는 운영비가 많이 들어서 입주민들이 싫어하기 때문이다. 또 한동안 유행한 것은 옥상 위에 왕관 같은 장식물을 설치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오로지 시각효과를 위한 것으로 진정한 건축의 모습은 아니다. 아파트 건설은 분양사업이다 보니 과도하게 분바르고 치장한다. 이렇게 경쟁적을 편의성을 높이는 이유는 분양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을 아파트 선택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여자들이 좋아한다. 근래에는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아파트 경비원, 청소원들의 편의성은 도외시된다. 그들은 구석에서 쪽잠을 자고 불편하게 식사들을 한다. 이렇게 발전하는 것들 중에 또 다른 예를 들면 경비실에 맡기던 택배 물건을 배달하는 이는 배달 물건을 냉장시설이든 택배함에 넣고 본인이 열고 찾아가는 식이다. 물론 잠금 장치가 있다. 특히 여름에 상하기 쉬운 식품에 유용하다. 또 한 가지는 고층 아파트에서 취약한 화재에 대비해서 화재 발생 시 대피 공간이 집마다 있다. 늘어나는 배관, 배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전부 기기, 전기, 가스 등 무엇인가와 연결돼 있어야 한다. 아파트 현장에는 건축 토목 외의 설비, 전기, 소방, 통신 분야가 있다. 그중 설비는 주로 파이프로 작업을 하는데 현장에서의 파이프는 우리 몸 육부의 위, 소장, 대장같이 속이 비어있는 기관이다. 그 기관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보낸다. 대표적인 것이 물을 공급하고 사용한 물은 외부로 내보낸다. 물론 화장실의 급배수나 가스도 포함된다. 그 외에 기계적인 보일러, 에어컨 등도 설비 담당이다. 여담으로 대부분 설비직 직원들은 기계라고 부르는 것을 더 좋아한다. 전기, 소방, 통신은 우리 몸의 혈관이나 신경계 같은 것을 담당하며 모두가 전기가 관련되어 있다. 여기는 설비같이 속이 빈 파이프가 아닌 전기선이 연결선이다. 콘크리트를 칠 때는 빈 배관을 설치해놓고 후에 전기선을 입선한다. 이렇게 많은 배관들이 아파트 방바닥 속에 있다. 예전보다 훨씬 배관은 많아졌고 앞으로는 더욱 늘 것이다. 아파트 슬라브 속에는 여러가지 배관의 종류가 있다. 난방 배관, 급수, 급탄 배관, 전기 배관, 통신, 약전 배관, 오수 배수. 그러나 이렇게 눈부시게 편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은 눈부시게 해주지는 않는다. 15번. 아파트 구조의 진화, 철근 콘크리트, PC 병합공법. 221차. 건축 구조의 발전. 건축물의 뼈대인 구조 방식과 형태는 시대에 따라 발전되고 변화되어 왔다. 나무로 만드는 목구조 사찰 등 벽돌로 하중을 지지하는 조적조, 주택, 만리장성 등을 지나 요즘은 콘크리트와 철근이 주재료로 만들어지는 RC 철근 콘크리트조가 가장 일반적이다. 물론 기둥 간 거리를 넓히고 고층 건물을 짓기 위한 철골조, 특별한 목적을 위한 각종 트러스 공법 등 여러가지 공법들이 발전돼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파트 공사는 철근 콘크리트조로 짓는다. 그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뒷받침한 것은 자재의 품질 향상과 구조역학의 진보가 있다. RC와 PC 비교. RC의 장점은 설계 변경이 유연하고 현장 여건에 맞추기가 용이하다. 그러나 공정이 복잡하고 일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그리고 품질 관리가 어렵다. PC는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부재, 슬라브, 보, 기둥 등을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공기가 단축되고 품질이 우수하고 균일하다. 그러나 설계 변경이 어렵고 운송과 양중이 필요하고 시공의 숙련공이 필요하다. 초기 공사비는 더 들어갈 수 있다. PC 병합공법. 그런데 요즘 일부 현장에서는 PC를 병합해서 같이 쓰는 공법으로 공사를 한다. 즉 철근 콘크리트로 구조를 만들고 공장에서 만든 PC를 부분적으로 시공한다. 그 이유는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이다. 간접비와 고정비 비중이 큰 건설 현장에서는 공기 단축은 공사비 절감으로 직결된다. 즉 공기를 단축하고 품질이 균일하고 작업원 인력을 감소하고 안전도를 높인다. 그러나 초기 제작 운반비가 증가하고 정밀한 시공 관리, 현장 여건의 제약, 작업 공간이 필요하다. 공기가 단축된
반복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철근 콘크리트조 공사에서는 크게 봐도 철근 조립, 격체 거푸집, 슬라브 거푸집 설치, 다시 철근 조립, 콘크리트 타설, 양생, 거푸집 해체, 거푸집 반출, 콘크리트면 마감 등의 공정이 있으나 공장에서 제작한 PC는 운반, 조립, 병합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 끝난다. PC 병합공법 시행 부분, 세대가 있는 기준층 부분과 지하층 부분은 철근 콘크리트조로 하고 그 외 부분, 유층부터 2.3층까지의 주민 공동시설 등의 PC 병합공법을 사용한다. 병합공법 시공 순서, 설계 및 샵 DWG, PC 부재 제작, 현장 반입, 설치, 콘크리트 타설, 품질 검사, 병합공법 종류, PC 기둥 플러스 현장 타설, 슬라브 병합형 구조, 하이브리드 PC 슬라브 공법, 하프 PC 슬라브, 벽식 PC 공법, 월 PC 시스템. 우리 현장의 병합 시공, 기둥과 볼을 PC로 만들고 슬라브는 PC 슬라브를 반 설치하고 그 위에 보강근을 넣고 콘크리트를 타설했다. 병합 시공하는 부분은 세대가 있는 기준층이 아닌 나머지 층에 적용했다. 사전에 PC 제작업체에서 설계, 구조 설계서, 시공계획서 등을 제출하였고 감리단에서 검토 승인했다. 즉 PC 업체에서 설계와 시공을 다 했다. 그 후 현장에서 수차례 PC 업체 현장 소장과 본사 담당, 그리고 시공사와 감리단이 세부 협의를 했다. PC 부재들이 현장에 입고되고 전문 시공팀이 들어오고 장비, 크레인도 들어와서 PC 작업이 시작됐다. 감리원 업무, 업체 승인, 설계도면 검토, 승인, 자재 검수, 정확한 앙카 위치 확인, 앙카의 인발 시험, 기둥 수직도와 앙카, 체결 상태, 안전 관리, 그리고 하프 슬랩을 깔 때는 하프 슬랩 간 틈새가 일정하게 시공되도록 감독한다.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장에서 미리 콘크리트 구조체를 만들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공법. 이렇게 제작하기 위해서는 현장 조건과 합치되고 구조적으로 안전이 확인되어야 하며 제작하기 위해서는 제작도면, 형상을 만들기 위한 몰드 제작, 양생실과 넓은 부지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PC 공장은 장치 산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한성이 독보적인데 1971년에 저렴한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그래서 PC 아파트를 공급했었다. 그러나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방음 문제 등으로 PC가 인기가 없었다. 한성이 50년 세월을 견디어낸 것이 신기하다. 그러나 공기 단축, 품질 보장, 미려한 표면 등으로 PC의 장점이 큰 것 또한 사실이다. 철근 콘크리트와의 병합 시공도 그중 하나이다. 한성 이외의 업체로는 까미와 늦게 참여한 삼표 등이 있다. 그 외에 다수의 중소기업이 있다. 전국 PC 공장 현황 2025년 까뮤 ENC 연간 12만 세제곱미터 생산 능력, SK 하이닉스 공장 시공, KEC 연간 45만 세제곱미터 생산 능력, 한성 PC 연간 36만 세제곱미터 생산 능력, 삼표 PC 연간 22만 세제곱미터 생산 능력. 그러나 전반적으로 가동률은 저조하다. 이상하리만큼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PC 건물 선호도가 낮다. 일본에서는 작은 도심 건물들을 PC로 짓는 것을 여러 번 봤고 내가 근무했던 쿠웨이트 자하라의 1000세대 넘는 단독주택 현장도 PC로 지었다. 현장에 도착한 PC 자재들, PC 코어 슬래브. PC 코어 슬래브의 코어가 많은 이유는 구조적으로 유리해서지만 또 다른 이유는 슬라브 속에 들어가는 각종 대관제를 넣기 위해서이다. PC 기둥을 설치하기 전에 앙카를 심고 인발 시험을 한다. 앙카 볼트의 인발 시험. PC 기둥 자리에 심어진 앙카를 제 위치에 심고 PC 기둥을 세우고 앙카를 체결한다. 기둥을 설치해 놓은 앙카 자리로 내린다. 2개 층인 기둥을 설치하고 전도 방지를 위해 버팀대를 설치한다. 크레인으로 설치된 앙카 자리에 내린다. 볼을 연결한다. PC 하프 슬라브를 깐다. 슬라브까지 설치한 모습. 왼쪽에 일반 콘크리트 공사와 오른쪽 PC 공법으로 시공된 모습. PC 슬라브 상판, 나중에 위에 타설할 콘크리트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 홈이 파져 있다. 보강근을 넣고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16번 아파트 현장의 장비 일부 설계도서 검토 231차 아파트 현장의 장비 아파트 건설 현장의 장비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적는다. 이 장비들은 한 분야에서 사용하는 장비들로 개인용 공구는 별도이다. 1. 토공 장비 굴삭기, 땅 파는 장비 흔히 포클레인이라고 부른다. 포클레인은 특정 상표 이름이다. 불도저, 토사를 밀고 정제하는 장비 로더, 토사 운반하거나 적재하는 장비 백호, 소규모 굴착, 롤러, 평탄 작업, 아스팔트 피니셔, 아스팔트 혼합물을 도로에 일정 두께로 깔아 포장하는 장비, 스크레이퍼, 흙을 끓고 펴서 고르는 장비, 천공기, 집안에 구멍을 만드는 장비, 덤프트럭, 토사, 골재, 자재를 운반하고 쏟아내리는 장비. 2. 골조공사 장비, 타워 크레인, 중량자재 이동 운반, 콘크리트 펌프카, 콘크리트를 높은 곳으로 쏘아 올려 타설하는 장비, 콘크리트 믹서 트럭, 콘크리트를 현장으로 운반하는 레미콘차, 거푸집 시스템, 알폼, 갱폼 등, 가설재, 작업발판, 비계 등, 세륜장. 3. 운반 장비, 지게차, 자재를 들어올리고 트럭에 싣고 내리는 장비, 크레인, 무거운 자재를 들어올려 이동하는 장비, 타워 크레인, 현장에 사용되는 중량물들을 들어 이동하는 장비. 4. 마감공사 장비, 모르타르 믹서, 도장 스프레이, 타일 절단기, 용접기, 승강 작업대.
5. 특수장비, 항타기, 기초를 위해 말뚝을 박는 장비, 파일 드라이버, 항타기, 레이저 레벨기, 수평, 수직선, 설계도서 검토. 감리단의 근무를 시작하면서 업무 중에서 제일 먼저 해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설계도서 검토이다. 설계도서 검토 계획. 1번 설계도서 검토, 2번 설계 검토 결과 처리,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적정성 검토, 설계도면과 시방서, 구조계산서 검토, 설계 미스, 누락 검토, 누수, 방음 및 단열 설계 검토, 부지 면적, 동과 건물 TBM 확인, 간섭 체크, 전공정, 토, 건, 기, 전기, 소방, 통신 등 합동협의. 1번 설계도서 검토 절차. 1번 설계도서 입수, 2번 분야별 1차 검토, 3번 협의 및 조정, 4번 검토 의견서 작성, 5번 설계 및 시공도 수정, 6번 감리단 최종 승인. 2. 설계도서 검토. 설계도서의 검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아니하며 그 이유는 현장 수정보다 도면 수정이 훨씬 경제적이며 양질의 품질에도 기여하기 때문이다. 검토는 토목, 건축, 구조, 마감, 기계, 전기, 소방 등 전 분야에서 각각 하고 간섭 문제 등을 같이 협의해야 한다. 1번 설계도서는 다음 사항을 검토, 확인한다. 가. 도면 작성이 의도하는 대로 정확성, 적정성 등을 가졌는가? 나. 설계 자료가 도면에 맞게 표시되었는가? 다. 관련 도면들과 다른 관련 문서들의 관계가 명확하게 표시되었는가? 마. 설계도서가 당 현장의 규모 등에 적합한가? 바. 계산서 및 시방서의 일치 여부. 4. 타 공종별 도면들 간의 상호 부합 여부. 아. 도면과 문서와의 일치 여부. 자.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차. 산출 내역서상의 수량과 계약 수량과의 일치 여부. 카. 자재와 장비의 적정성과 경제성. 타. 단위의 정확성, 일관성. 파. 정확한 도면 타이틀, 도면 숫자, 축척, 전국 방향 표시. 하. 시설물 위치의 좌표. 거. 표준 약호 및 심벌에 정의된 적정한 부호. 너. 적절한 참고사항과 도면 부호. 더. 명확한 주석 및 내용. 러. 노트, 테이블, 부호 등 적용할 수 있는 참고사항. 뭐. 날짜, 설계자, 작성자, 검토자, 점검자, 승인자의 검토 단계별 적정 여부. 3. 감리단의 설계 검토 결과의 처리. 1. 감리단은 설계도서의 검토 결과를 서면으로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검토 의견서 작성은 공사 착공 시부터 샵 DVG를 포함한 공사 종료 시까지 계속한다. 2. 감리단은 설계 검토한 모든 문서는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감리단은 설계 검토한 모든 문서는 관련 기관에 통지할 수 있다. 17번 아파트 현장의 개인 공구. 241차. 현장에서는 하는 작업에 따라 사용하는 개인 공구, 연장, 도구가 다르다. 예전에 비해 동력, 전기를 사용하는 장비가 많아졌다. 공통 공구, 측정, 표시, 줄자, 수평계, 먹통, 마킹펜, 레벨기, 트랜싯, 레이저 레벨기, 레이저 수평기, 절단, 가공, 커터, 칼, 가위, 톱, 조임, 해체, 몽키스 렌치, 스패너, 렌치, 드라이버, 플라이어, 리퍼, 고정, 망치, 못, 나사, 펀치, 타카건, 공구, 충전 드릴, 임팩트 드라이버, 그라인더, 전동 드릴, 충전 임팩트 드릴, 안전장비, 안전모, 안전화, 장갑, 안전벨트, 무릎 보호대, 공구 벨트, 작업 분야별, 공종에 따라 개인 안전장구, 전원이 필요한 경우 전선, 목수, 줄자, 못주머니, 톱, 대패, 먹, 망치, 해머, 임팩트 드릴, 레벨기, 타카건, 타카못, 철근, 절단기, 밴더, 결속기, 결속선 커터, 망치, 줄자, 마킹펜, 콘크리트, 미장공, 흑손, 헤라, 미장판, 몰탈통, 고무망치, 줄자, 레벨기, 교반기, 진동 다짐기, 방수, 솔, 흑손, 토치, 열풍기, 타일공, 타일 커터, 스펀지, 줄눈 헤라, 수평계, 용접공, 용접 마스크, 용접 장갑, 용접용 작업복, 차폐막, 배관공, 파이프 렌치, 절단기, 리머, 테플론 테이프, 전기공, 절연 드라이버, 절연 니퍼, 커터, 전동 드릴, 파이프 렌치, 스트리퍼, 테스트기. 이 밖에 고가이거나 무거운 장비는 팀별로 사용한다. 개인 보호 장비, PPE,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용도별 장갑, 보안경, 비마개, 반사조끼, 마스크. 8번 외벽 거푸집, 갱폼. 251차. 아파트 기준층에 콘크리트를 치기 위한 거푸집은 예전에는 합판과 목재로 만들었다. 그 후 유로폼이라는 규격화된 거푸집을 사용했다. 약간의 혼용기를 거쳐 지금은 고층 아파트에서는 갱폼과 알루미늄 폼을 많이 쓴다. 갱폼으로 외벽을 두르고 내벽인 세대들과 계단실은 알루미늄 폼을 사용한다. 유로폼. 1950년대 독일 프랑스에서 개발돼서 유로폼이라고 부른다. 갱폼은 재료가 철제, 알루미늄 폼은 말 그대로 알루미늄으로 만든 거푸집이다. 갱폼은 적당한 두께의 철판을 잘라 공장에서 용접해서 만들고, 알폼은 알루미늄계를 녹여서 틀에 부어서 만든다. 이렇게 만들기도 어렵고 비싼 재료를 쓰는 이유는 공기가 단축되고 콘크리트면이 깨끗해서이다. 따라서 전용을 여러 번 할 수 있는 고층 아파트에서 주로 쓴다. 두 폼 모두 투입 시기에 맞춰서 전문 제작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다. 물론 제작에 필요한 제작 도면이 있어야 한다. 현장 시공사와 감리단에서는 치수는 물론 홈과 앙카가 겹치지 않았는지 등을 제작도를 보고 검토한다.
갱폼. 사용할 때마다 부재의 조립과 분해를 반복하지 않고 대형화 단순화해서 한 번에 설치하고 해체하는 외부 거푸집이다. 따라서 연속성이 있는 고층 아파트 외벽에 주로 사용한다. 대형 강판 패널을 철골 프레임에 부착하여 한층 겹체 전체 외벽 형태를 설치한다. 외부에 설치하는 만큼 갱폼, 리프팅삭, 커넥터핀, 버팀대, 작업용 발판, 안전 난간대, 안전망, 브래킷, 사다리, 안전줄 등이 부착되어 있다. 갱폼의 장점 1. 한 번에 큰 면적을 시공해서 공기가 단축된다. 2. 콘크리트면이 고르고 동일하다. 3. 반복 사용한다. 반복 사용으로 경제성이 제고된다. 4. 작업자 수가 줄어들고 품질이 양호하다. 5.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갱폼의 단점 1. 초기 비용이 많이 든다. 전용 해수를 들여서 경제성을 높인다. 2. 타워 크레인 의존이 크고 운반비 등 비용이 추가로 든다. 3. 설치공이 상당한 숙련공이어야 한다. 4. 공간이 필요하고 협소한 곳에서는 사용이 어렵다. 5. 비정형 구조에는 사용이 안 된다. 갱폼 시공 순서 1. 공장에서 제작된 갱폼이 부재별로 현장에 도착하면 2. 제작사에서 온 전문 조립공이 지상에서 조립을 한다. 3. 먹목수는 갱폼 설치 위치, 철근 백은 먹을 현장에 놓는다. 4. 한쪽 면부터 갱폼을 인양 양중하여 제 위치에 세우기를 한다. 5. 반대편 갱폼 설치. 6. 수평 수직을 확인하면서 체결한다. 이 일이 힘드는데 시공 정밀성도 있어야 하지만 중량물인 갱폼이 설치 시 흔들거려 매우 위험하다. 그래서 이 일은 전담 숙련공이 해야 한다. 7. 갱폼 조립이 끝나면 갱폼 내벽에 박리제를 바르고 철근을 배근한다. 8. 철근 배근이 끝난 후 내체 갈폼을 설치한다. 9.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10. 콘크리트 양생 후 해체하고 11. 타워 크레인으로 갱폼을 상부층으로 인양한다.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한꺼번에 움직이는 무리, 한꺼번에 처리한다는 의미도 있다. 말은 참 쉽죠? 그러나 레고 조립과는 다르게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현장에 입고된 갱폼 부재, 현장에 도착한 갱폼을 조립하고 있다. 현장 형틀 목공들이 크레인을 이용 갱폼을 제 위치에 올리고 있다. 타워 크레인으로 제 위치로 이동한다. 발판, 난간대, 사다리, 낙하물 방지망 등이 보인다. 외부 안전작업 발판, 제 위치 확인, 수평 수직 등을 맞춘다. 타워 크레인 조종원과 통신하며 위치를 수정한다. 이 일이 어렵고 힘들다. 고정용 볼트 나트, 타령이 쉽고 좋은 콘크리트 표면을 위해 박리제를 칠한다. 갱폼이 설치된 후 철근 배근을 위한 표기, 철근 배근. 갱폼 작업이 완료되었다. 철근을 조립한다. 전기박스 등도 제 위치에 설치한다. 한층 위로 올려서 갱폼을 설치하고 있다. 19번 세대 거푸집 알루미늄 폼 261차 알루미늄 폼을 줄여서 현장에서는 알폼이라고 부른다. 알루미늄으로 콘크리트 거푸집을 만들 것이라고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철보다 단가가 훨씬 비싸고 제작도 형틀에 알루미늄 주물을 부어서 만들어서 초기 제작 비용은 더 든다. 알루미늄 폼의 장점, 그러나 이런 단순한 경제 논리를 뛰어넘는 좋은 점들이 있다. 우선 알루미늄은 철보다 많이 가볍다. 알루미늄 비중 2.7, 철 비중 7.87. 현장에서 무게가 가볍다는 것은 의미가 큰데 내부 폼은 외부보다 복잡하다. 작업자는 장비의 도움 없이 좁은 공간에서 인력으로 알품 부재들을 옮겨야 한다. 인력으로 움직여야 하므로 부재의 무게는 중요하다. 그리고 타령 후 콘크리트면이 깨끗하다. 부식이 심한 철보다 알루미늄은 여러 번 재사용하는 데 유리하다. 납품하는 알품 중에는 중고품도 있다. 중고도 쓰는 것이다. 중고를 쓸 수 있는 이유는 같은 규격의 유닛이 있기 때문이고 타령 후 콘크리트의 표면의 결과가 신품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외국에서도 많이 사용한다. 알루미늄 폼의 구성 1. 패널, 벽체 슬라브, 기둥, 보, 계단 등에 맞게 만들어진 알루미늄판 두께 4mm부터 6mm까지 2. 리브, 패널 뒷면에 용접된 보강재 3. 핀 웨지, 패널 간 연결 부속 4. 프로파일, 코너나 개구부 등의 보강용 부재 5. 타이볼트, 콘크리트 압력을 지탱하는 부속 6. 서포트, 슬라브 및 보 밑을 지지하는 하부 지지대 좋은 점, CNC 절단 및 용접으로 0.1mm 수준의 정밀 제작 가능 하루에 1층이 가능할 정도로 시공 속도가 빠르고 경량 패널 개당 15kg부터 25kg까지로 인력으로 운반이 가능하고 정밀한 시공으로 마감 미장이 필요 없고 약 200회 이상 반복 사용이 가능하다. 비용이 절감, 정형화로 작업 효율이 높고 재활용이 가능해서 폐기물 발생량이 적다. 안전사고가 감소한다. 나쁜 점, 초기 제작 비용이 고가이고 유로폼보다 1.5배에서 2배 비싸다. 충격에 약해 변형이 생길 수 있다. 손상 시 현장 수리가 안 돼서 교체해야 한다. 비표준면은 처리가 어렵다. 공면 등 시공 순서 1. 설계 및 제작 BIM
시스템, CAD 사용 세대 단위 패널 설계, 공장 제작, 2. 기초 및 1층 기준 내배 설치, 3. 벽체 철근 배근 및 전기 소방 등 배관, 4. 슬라브 거푸집 설치, 패널 서포트 프로프 설치, 5. 전기 설비 매립관 설치, 6. 철근 배근, 7. 콘크리트 타설, 8. 18시간부터 24시간까지 양생호 타령, 9. 상층부 인양 재사용. 기준층의 알폼 거푸집 작업, 발주했던 알루미늄 거푸집이 입고되고 골조업체에서 선정한 기준층 담당팀 투입되었다. 우리 현장의 거푸집 공사팀은 베트남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필요한 안전교육 등을 받고 작업을 시작했다. 이들은 반장이라고 부르는 오야지가 데리고 온 한 팀인데, 이 반장인 베트남 사람은 10여 년 전에 한국에 와서 알루미늄 거푸집 현장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숙련도도 높고 우리말을 능숙하게 하고 특히 리더십이 있어서 자기 나라 사람들을 계속 한국으로 부른 것이다. 그렇게 자기의 팀이 만들어졌다. 다들 젊은이들이다. 오야지, 원래 일본말로 아버지, 어르신 친부 뜻하는데 현장에서는 단위 책임자를 뜻한다. 버려야 할 일본어이고 점차 그 사용이 줄어들고 있다. 물론 한국에 오래 있었다고 다 우리말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 10년이 지났다는데 겨우 우리말을 알아듣는 사람도 봤다. 이들은 도급으로 일을 맡는데 베트남 사람들이 체구는 작지만 젊고 열정들이 있어서 현장에서 날아다닌다. 이들은 비용을 아끼려고 한 방에서 여러 명이 기거하는데 비가 와도 나와서 일한다. 도급제여서이기도 하지만 비 오는 날 좁은 방에 있느니 나오는 것이다. 이들이 쉽게 아파트 기준층 거푸집 공사에 적응할 수 있는 큰 이유는 알루미늄 거푸집 작업은 제작하는 것은 없고 전부 조립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하니까 층수가 올라갈수록 작업 효율도 올라간다. 이들은 생각보다 큰 돈을 벌어서 고향에 보내고 집 사고 땅 사고 장가간다. 그야말로 코리안 드림이다. 베트남에서 한 달 평균 수입은 약 300달러이다. 건설업도 분업화 전문화가 많이 됐다. 예를 들어 콘크리트를 쳐서 만들어서 공사 과정이 복잡하던 지하집 수정도 기성품으로 사용해 공기와 비용을 줄인다. 작업자들의 일도 분업화, 세분화되어 있다. 형틀 목수만 해도 일에 따라 여러 가지 몫으로 나뉜다. 갱폼이 외부 거푸집이라면 알품은 내부 거푸집이다. 내부 거푸집은 복잡하다. 복잡한 계단실을 목재 거푸집으로 만드는 것도 어려운데 주물로 부어 만든 알루미늄 패널로 계단 거푸집을 만드는 일은 더욱 어렵다. 이따금 인간은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들곤 한다. 현장에 반입된 알폼, 어느 동 어느 위치인지 알려주는 표지. 지상에 있던 알폼을 타워 크레인으로 사용할 동 옆으로 우선 양중했다. 갱폼 내측에 벽체 철근을 배근한다. 알폼 부재를 운반하고 알폼을 조립한다. 계단실 조립, 완성된 계단실 알폼, 내벽과 슬라브 알폼 조립. 외부의 갱폼이 보인다. 계단실 하부, 슬라브 갱폼과 알폼. 설비, 전기 배관 자리. 처음 알폼을 설치하는 층에는 설비 장기를 비롯 여러 가지 배관 구멍들이 필요하다. 이것들은 최상 기준층까지 쓰인다. 단열재 설치, 결로 방지용 단열재도 시공하고. 슬리브와 배관 작업 완료. 철근 배근과 설비, 전기 소방 등 배관이 완료된 슬라브. 설비용 슬리브. 콘크리트 타설,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로 양생 중. 타령 작업, 양생호 알폼을 타령한다. 타령 거푸집 정리 중이다. 또다시 알폼 조립, 상부층에 새로 알폼을 조립한다.